결과는 기각 판결이 났고요. 그건 예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사소송법 204조 직접주의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직접주의라는 거기 1항에 보면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라야 한다. 이렇게 법률이 꼭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결은 오늘 이제 판결한 겁니다. 선고가 모든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변론을 기회를 줘서 그 변론을 관여한 법관이라야만이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8 16 대통령 선거 부여에서는 변론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판사들이, 이 대법관들이요. 2016 대통령 선거 부여에서 변론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은 법관이 아닙니까? 법관이 어떻게 변론을 안 들어보고 기각 판결을 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초경찰서 옆에 있습니다만은 즉각 우리는 경찰 대법원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농성에 들어가고 시위에 들어갈 겁니다.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원심재판부 대법관 4명과 재심재판부 대법관 4명을 직권남용죄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성을 하면서 그 4명의 재심재판관 대법관 4명과 원심재판관 4명 도합 8명 그 사람들을 퇴진운동을 여기 대법원 앞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재판 전혀 안 들어간 재판이 4건 있습니다. 그 4건에 대해서 대법관들 이름을 다 입수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 사대본에서 직무유기죄로 대검찰청에 또 그 사람들도 고발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 전원이 고발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발해놓고 퇴진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검찰청 앞에서는 수사하라고 수사 촉구를 할 것이고 대법원 앞에서는 퇴진하라고 외칠 거고요. 출근을 우리가 출근 방해하는 것까지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혜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올 겁니다. 왜냐면 이놈들 잡아놓으니까 내가 잡아놓 유치장에 들어가서는 일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각 처분을 받고 기자 인터뷰가 너무 긴 것 같은데요. 형사고발 대법원의 대법관들 전원이 고발됩니다. 그리고 전원이 퇴진을 위칠 겁니다. 온 국민들이 여기에 참석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원심재판 때에 패소당한 이유가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해줬기 때문에 패소됐습니다. 얼마든지 증거가 있고 법논리가 아주 논리가 정연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 이유 그거 증거로서는 작년 7월 12일 날 기각 처분 받은 거 그거 작년 8월 16일 날 재심의 소를 청구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내린 이 재판부가 불속행 심리 이거를 기각시키기 위한 심리를 했습니다. 4개월간을 했어요. 그 불속행 심리기간 4개월을 통과했습니다. 지나쳤다고 말입니다. 통과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거예요. 변론을 지정하고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론 한 번이라도 듣고 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직권남용죄와 이제 판결서가 보나마나 허위 판결서입니다. 왜냐? 저기 원심재판 그거 인용해서 판결문 쓸 거니까 원심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니까 이거 똑같이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그래서 이 형사범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대법원은요 대법관 13명이
완전히 범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이거 대법원 완전히 해산시켜야 됩니다.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사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요일 날마다 태극기 집회를 하지만은 저 태극기 집회 2년 반 했으나 뭐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사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주면 여기 대법원과 여기 대검찰청 여기서 국민의 벌떼 공격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이고 여태까지 소송을 지내왔는데 내가 오늘 무릎을 꿇고 이거 기각이 뻔한데 내가 기각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데 비기독교인들은 거부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니까 아침에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았는데 이건 비기독교인들은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그리고 문재인이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공직선거법 151조 제1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작해서 250개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250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투표용지를 제작을 해서 선거인들에게 선거일날 나눠주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151조 제7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의 관건입니다. 그 투표용지는 정당 칸 그리고 저 후보자 칸 여기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51조 제7항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여백을 두어야 한다 그랬는데 여백을 두어야 했는데 그 초상권 침해하지 말아요. 무료도 안 보고 저거 지워요. 저 지워주세요. 아니 여기 지운 거 확인 좀 해줘요. 우리 기자님 아니시면 내가 지금 기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초상권 이거 저 침해하면 안 돼요. 예. 한번 해주세요. 이제 보세요. 요거 이제 마무리 있고 우리 또 사무총장 선우선 우리 대표가 또 이렇게 또 한마디 한다니까. 여러분 그 151조 제7항 후보자 칸 정당 칸에 반드시 여백을 두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여백을 두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에 여백 없는 투표용지,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잘 알아요.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나왔느냐 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250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발급기를 보내가지고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앙 서버에 그 프로그램이 깔린 거 누르기만은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다 쏟아져 나오도록 250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시에 다 썼습니다. 그러면 151조 제1항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제작권이 없습니다.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도 거기서
151조 1항을 위반했고요. 7조 7항을 위반했고요. 또 그 다음에 1항도 위반하고 1항, 7항을 다 위반한 거예요. 이거는 행정법상 어떤 결과가 있느냐. 법 적합성이 결여됐을 때에는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오구돼서는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 무효입니다. 이건 당연 무효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여백 없는 투표용지 발행한 거 그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개편날 5월 9일날 개편날 250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250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장도 발견이 안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여기 서 있는 정창화 목사가 추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추론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가서 본 일 없어요. 어떻게 추리를 할 수 있느냐? 내 추리를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내가 강조하느냐면은 기획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초점 맞추는 겁니다. 기획부정선거. 중앙선거관에서 투표지 제작권도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250개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서 받아 쓸 수 있도록 투표지 발급기에서 딱 치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요거 기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해가지고 투표가 끝납니다. 그러면 첫날은 5일간 보관하고 두 번째 날은 4일간을 보관합니다. 어디다 보관하느냐? 250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의 감시를 배제한 가운데 쥐들이 독점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함이 사전 투표한 투표함이 어디 굴러 댕기는지 국민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은 모르고 지냈습니다. 실질은 모릅니다. 그 기간에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전부 꺼내가지고 하나 둘 꺼내가지고 전체를 폐기 처분하고 그 대신 일본 후보자 문재인 편으로 왕창 바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창 표 바꿔치기 한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더 말씀을 드리면 전자개표기로 어떻게 부정선거를 개표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는 분명히 노무현 때는 전자개표로 조작한 게 다 판명이 됐지만은 이 정치인들이 그거를 문제 안 삼고 그래가지고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그래서 2002년도의 부정선거는 그냥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이번에만은 역사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부가 역사 속에 이걸 묻으려고 기각 처분을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비린 빼도 박도 못하는 끝까지 가는데 이거는 밝힐 확률이 100%입니다. 100%.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전자개표로 개표 조작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인원도 없고 또 기술도 없고 전자개표기 개표 조작한 거는 논외로 칩니다. 자,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 집계한 그 집계 상황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아주 투표함을 왕창 바꿔치기 한 심증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이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 국민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에이 그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전문범죄 집단입니다. 그래서 투표함 바꿔치기요 100% 할 수 있습니다. 그 심증이 가는데 그거는 제가 말로만 할 뿐이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개표기 불법으로 쓰는 거 이거 불법입니다. 이것만 해도
행정법 강학상 이거는 당연 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를 지금 중앙선거관리원에서 전자개표기를 뭐라고 하느냐, 분명히 전자개표기인데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것도 이 국민을 속이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뭐 투표지 분류기나 전자개표기나 그거나 그거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투표지 분류기라고 호칭하는 거 그거 하나만 물고 늘어져도 부정선거 밝혀집니다. 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느냐, 요거 아주 그냥 사기꾼, 전문 부정선거 사기꾼들이에요. 왜냐, 지금 내가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을, 이거 법률 용어입니다. 그거를 무려 8건을 행정법원에 제출해서 전자개표기 못 쓰게 하려고 법정 투쟁을 했는데 전부 모조리 기각됐어요. 이 법관 개새끼들, 이 쌍놈의 새끼들이 전부 지들이 법리론상 내 주장이 맞는데 그걸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 대법관 이 개새끼들, 여자도 있으니까 연놈도 있구나, 연도 있구나, 여자도 있으니까 연이야, 연. 재판장이 기집년이야, 기집년. 내가 목사가 이렇게 험한 이런 발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공산국가 다 됐습니다. 빨갱이 새끼들아, 우리 대통령 공산국가 다 되는데 이제 그냥 어머러머러 하면 안 돼요. 내년 4월 15일 진짜 4월 15일 총선 못하게 문재인 끌어내려야 됩니다. 문재인 끌어내리지 않으면 내년 4월 15일 선거가 정상적으로 실시가 됐다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합법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고려연맹제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립니다. 법에 의해서. 이거는 유엔이나 미국에도 못 막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해서 국회가 고려연맹제 헌법을 개정하는데 미국이나 유엔이 어떻게 그걸 막아요? 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내년 4.15 총선 못하도록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국민혁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혁명. 제가 국민혁명 기수로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우리 사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 공산화를 막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공산화 운동.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애국운동단체에서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아주 훌륭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하나로 뭉쳐서 기필코 이 부정선거를 이번에는 규명을 해서 합법적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너무 얘기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사대본의 사무총장 손옥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짤막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선거권, 투표권, 국민들의 이 투표권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투표권, 선거권이 2017년 5월 9일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 말미암아 국민의 주권을 국민에게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듯한 이러한 사기적인 행각으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지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가? 제가 오늘 평생 처음으로 대법원 1호 법정에 제가 참관을 하고 왔는데요. 눈물이 다 납니다. 야,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권력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공화국에서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국민의 투표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투표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국민 주권의 투표권을 빼앗기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모두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공산화로 치닫고 있는 너무도 새빨간 이 좌파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혁명. 그럼 어떻게 국민혁명을 일으키느냐? 바로 국민의 주권을 찾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2017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2017년, 2018년, 201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부정선거의 범죄 사실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ING입니다. 오늘 비록 2018년 제16 대통령 선거 무효의소가 단 한 번의 변론도 받지 못하고 기각이 되었지만 저들은 오늘 대법관 4명을 비롯한 대법원은 자신들이 이긴 듯 하지만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쯤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해 나가는 데에 저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입니다. 우리 정청화 상임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의 소수의 부정선거를 부르짖고 있는 애국열사들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고 우리의 열정이 살아있는 한 절대적으로 역사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저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많은 애국단체들이 이러한 저러한 사건을 가지고 다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역사에 규명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애국 태극기들이 100만을 이루면서 서울역에서부터 저 동대문까지 강물을 이루듯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트로 가야 할 것이 바로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합법을 가장한 부정 불법 집단의 가짜 선거였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외치고 있는 애국열사들은 반드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이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6개 부정선거 단체들의 땀과 노력과 저항의식에 힘을 입어 우리 사기대선 진상규명운동 본부는 5구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법관 4명을 형사소송에 들어가고 저항하고 규탄하고 또 투쟁에 나가겠지만은 또 공명총에서 우리 사대본의 사무총장님으로 계셨던 현재 공명총의 김철영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당대표를 필두로 해서 만하게 근원이여 대한민국을 끝없이 절망으로 몰고 가는 부정선거의 근간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조원진 당대표와 함께 사전선거제도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폐지, 법관의 겸직 폐지,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발의에 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앞장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대본을 비롯한 6개의 부정선거 단체를 비롯한 온 국민이 합심하여 반드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나가야 하는 데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 것만이 최고라는 이러한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애국 태극기 세력들은 나만이 최고라는 그러한 아집을 버리고 마음을 피우고 우리 사대본을 비롯한 6개의 부정선거 단체의 힘과 마음을 모으고 이러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또다시 힘을 모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사대본에게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